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은 지난 8월 국힘 연찬회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라고 강조하더니 이어 40여일이 지나서는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하라 했지요.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 앞으로 이러한 1고2연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기에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다. 이어 교수 습벽이 남아있어 너무 어렵게 말했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요약한다. 윤통일은 풍선껌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그의 이중성은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6일 여의도역에서 30-40분간 지하철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전날 윤석열이 김종인을 선대위에서 하차시키자 이준석과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어제 20일 이준석은 자신의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그때 일을 꺼냈다. 나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 구청장 포선 이후 소통 말들이 많은데 모두가 안다. 대통령이 자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내가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 파악하라고 지하철 인사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권영세 사무총장 통해서 전달했어요. 당신이 후보에게 전달하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일 당장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다. 기자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그 다음날 후보 일정표를 보내오는데 그 일정이 없는 거다. 후보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가 보다. 나는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보는 이준석이 갑자기 왜 그러냐며 난리를 쳤다는 거다. 알고 봤더니 권영세 사무총장이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달을 안 했다는 거다. 그걸 후보의 밑단위에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왜냐? 자기들의 경험치겠지요. 올려봤자 소리 지르고 그럴 테니 올리지 말자고 한 거지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사람이 60 넘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으리라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웅이 비판받는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술이지요. 선데이저널은 윤석열 음성 파일 화약고 어디서 터져나올지 몰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과정에서 술 먹고 여기저기 뿌린 공수표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 육성 파일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런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평소 술만 마시면 자기 과장 언변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이 대선 전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는 과정에서 했던 대화와 전화통화들이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둘씩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한두 곳 때려잡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추미애 장관은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포효했지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술이 좀 깨셨습니까? 싸움꾼 장관만 뽑아서 국민 대표하고 싸우라고 장관들을 닥달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민생 좀 챙기라고 또 닥달합니다. 아니 왜요? 선거에 지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십니까? 몇 달 후 총선거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편해달라고 하는 게 민생의 목표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돌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도리고 그것이 민생 아닙니까? 시험관으로 겨우 낳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을, 나라 위해 해병대가 된 것을 기뻐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민생입니까? 홍보사진 찍겠다고 급물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고 모래 떠내려 보낸 지휘관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해병대 수사관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평소에 강조했던 정의입니까? 묻습니다. 그토록 입에 올렸던 법치가 그것입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정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국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소통쇼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을 확 늘려주고 과학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대기업 부자는 감세 혜택 해주고 초중고 교육 예산, 아이들 과일 간식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광화문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군사 정권에서나 하든 군사 프라이드나 하고 폼 내고 수백억 순방 예산 역대급으로 증액해서 달마다 전용기 타고 해외 돌아다니면 그것이 민생이 진심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죽이나 하면서 일자리 못 구해서 붕어빵 리어카 끌고 온종일 주위에 떠는 우리 국민 민생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핵폐수 바다에 마구 뿌리고 위안부도 강제징용공도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제 드디어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편이라고 우기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지우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도 지우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이 누구입니까? 걱정하는 국민 보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막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징계 처분 소송을 다룰 대법원장도 40년치기 자기 친구 지명하더니 이제 또 헌법재판소장은 또 동기생 친구 보고 하라고 하고 야당 대표 2년 내내 탈탈 털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도 판사가 직접 점거 한 톨도 없다 하는데 또 국회에 영장을 투척해서 정당을 분열시키고 입법, 사법 다 장악해서 검찰 독재 완성시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공정과 법치의 적은 대통령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안보 리스크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안 내려오면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모입시다. 주위에 떠는 이 시민들 1년 넘습니다. 이분들도 고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탄핵 광장에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황교익 작가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 잡아야 할 건 바로 잡고 싶다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던 윤석열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 결과가 보궐선거에서 나타나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을 바꿉니다. 윤석열은 언제든 또 말을 바꿀 것입니다. 원래 그런 자입니다.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말장난에 속는 국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